사드 뭐 영어로는 THAAD입니다. 네. 영어로 하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 해가지고요. 터미널은 이제 마지막 단계 종말 네. 그리고 High Altitude 고고도 그리고 Area Defense 지역 방어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인데 네. 탄도미사일이 이제 역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날라오거든요. 예. 이제 포물선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떨어지는 단계에서 그걸 종말 단계라고 그러는데요. 예. 그 종말 단계에 그 이 사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요격 미사일을 쏴서 그걸 맞춰서 격추시키는 따라서 그 미사일을 적이 쏜 미사일을 네. 방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요. 그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그 요격 미사일의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. 예. 1990년대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됐던. 근데 패트리엇 미사일은 중고도까지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까지는 이제 고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드 시스템을 통해서 높은 고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시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패트리엇 같은 이제 좀 더 낮은 고도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요격 미사일 체제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고도, 고고도를 중첩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것이 이제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. 예. 그런데 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이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? 그때? 주한미군의 자산으로 예. 우리나라의 이제 성주 기지에 지금 설치를 해놓은 거죠. 임시로. 그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났었고 네.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의 반발도 상당히 컸었잖아요. 예.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우선 그 국내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이 레이더에 대한 우려였어요. 사드의 레이더가 그 상당히 이제 고성능 레이더인데 이게 탐지 모드로 가기 좀 이따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탐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긴 거리 1000km까지의 거리를 미사일 활동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제 우리 성주에 있는 거는 이제 요격 모드라고 돼 있는데 요격 모드는 뭐냐면은 한 600km에 있어서의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이제 디텍트 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더입니다. 그래서 네. 굉장히 고성능 레이더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혹시 이제 이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같은 게 건강에 그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주는 게 아니냐, 심각한 그 위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들 반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. 당시에 이제 미군이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뭐 이제 괌에도 이제 사드 포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거기 와서 이제 다 보아라. 또 거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안전장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위해는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었죠. 예.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요. 중국도 이제 결국은 이 그 사드에 있어서의 레이더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. 이 사드 레이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탐지 모드로 가게 되면은 1000km까지 이제 되는데 중국 땅까지도 중국 땅도 특히 이제 해변 그 해안 지역에 있는 데까지 다 이제 디텍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하니까 우려를 해서 그랬는데요.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성주에 와 있는 주한미군 사드는 요격용으로 이제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. 네. 600km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 지역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하고 중국의 레이더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요. 문제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요 탐지 모드와 요격 모드를 그 쉽게 뭐 스위치만 하나 키면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이게 장비를 보내가지고 좀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이걸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우려는 그렇게 이제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뭘 감추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중국의 의심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. 예. 그러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 뭐 시진핑 주석까지 그 사드 배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그 배치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 대해서 뭐 한한령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의
그 한국 여행객들을 비공식적으로 네네. 통제를 한다든지 또 우리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상당한 그 행정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조금 우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이제 배치됐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다시 저희가 이 얘기를 왜 꺼내게 됐냐면 미국이 이 사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. 이 성능을 이제 개량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? 그 예전 2016년도에도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. 네. 그 사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있는 게 한 200km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. 요격 미사일이. 그럼 성주에서 이제 그거를 지금 그 포대를 갖다 놨기 때문에 200km를 하게 되면은 사실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가 커버가 안 돼요. 아, 미사일을 유혹할 때는 200km 이내일 때만 그렇습니다. 가능하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드 체제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게 북한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우선적인 우려는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갖다 놨는데 네. 우리의 그 핵심 시설들이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요. 예. 또 주한미군도 지금 평택에 가 있고 그런데 이 시설들을 지금 다 커버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. 이거는 뭐 그 전에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 논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네. 이게 지금 고정돼 있는 그 사드 포대를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추가로 뭐 사드 포대를 뭐 딴 데다 그 갖다 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.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드의 성능을 개량을 해서 그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요격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의 그 성능 개량을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다라는 예. 것이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추가로 뭐 포대를 더 설치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건 건가요? 아니고요. 지금 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사드의 그 포대가 그 사드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가 있고요. 그 레이더하고 연동이 돼 있는 연결이 돼 있는 그 발사대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뭐 트럭 같은 데다 실어놓는 이제 6개의 발사대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포대를 이루게 되는데 기존의 개념에서는 이 한 포대에 이 레이더와 그 발사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같은 사이트에. 네.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미국이 개발 중이다. 그래서 이걸 시험 중이다.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반발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? 글쎄요. 일단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그 중국의 반발일 텐데요. 근데 중국의 반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레이더에 대한 우려거든요. 네. 레이더가 미군의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다 감시하는 거 아니냐 네네. 이런 건데 사실 레이더는 지금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. 발사대만 그렇죠. 발사대를 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동식으로 하면서 6개가 있으면 뭐 한 3개는 성주에 두고 뭐 2개는 어디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이거 자체로만 가지고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마상현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사드 뭐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. 게다가 지금 뭐 크게 뭐 우려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또 돈 문제가 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미국이 성주 사드 기지 개발 비용으로 4,900만 달러, 우리 돈 580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할 가능까지 언급했다고요? 예, 뭐 그런 언급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아마 그 국방부 그 육군 예산안을 지금 이제 미국 육군 국방부가 이제 만든 모양이에요. 네. 그걸 이제 제출을 하고 이제 뭐 그거를 미국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러겠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거기 내용은 보니까 이제 그 사드 부대 지금 성주에 있는 거를 공사 비용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,900만 달러를 이제 책정을 해놨던 거고요. 네.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하고
미국하고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뭐 미국이 미국 자체 예산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은 이제 한국과 얘기를 해서 분담금 문제로서 이걸 아마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미국 스스로가 아마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모양입니다. 근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 성주 사드 기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거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미 합의 사항은 사드의 전개 비용 그리고 관련된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.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한다.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. 이제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그 입장이고 또 이제 한미 간의 합의 상황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걸 사드 기지 건설에 좀 사용하려고 좀 이거 방위비 대폭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글쎄 뭐 근데 아직 우리 SMA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거기서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들 지금 하니까요.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의 해명이라든가 국방부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,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사드 기지 개발 강행을 위해서 좀 예산을 책정했다거나 또 이 비용을 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 이걸 세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일방적으로 아직 했다라기보다는요. 미국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지금 했다는 거죠.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뭐 어느 단계가 되면은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직은 협의를 우리에게 정식 요청을 한 단계는 아니고 뭐 만약에 이 계획이 그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런다면 뭐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다음 스텝으로서 우리와 그 예산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뭐 아직 그 단계에서 예산안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뭐 우리하고 꼭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와 사전 논의라든가 협의 없이도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제 미국 스스로의 계획인 거죠. 미국 스스로의 그 계획이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우리와 협의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지금까지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그 나와 있던 거는 미국 스스로의 이제 그 안을 만든 거고요.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우리와 협의를 하는 단계는 이제 다음 단계가 되겠죠. 10분 이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뒤끝이 좀 깔끔하진 않은 상황인데. 네, 뭐 이게 사드 글쎄요 장비 자체가 시설 그리고 기지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미군 시설이고 장비고요.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한국과 관계가 되고 또 한미 연합 전력과 관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아마 만약에 그런 개량 사업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뭐 일단 뭐 미국 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.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의 분담을 원한다. 또는 그런 의향을 타진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되겠죠. 네. 책정 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대비를 해야겠죠, 정부에서. 알겠습니다.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? 글쎄 뭐 엊그저께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제 뮌헨 안보 회의에서 이제 그 회담을 갖고 거기 그 우리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이제 그 종결하는 것을 좀 권고하는 그런 독려하는 그런 그 내용의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. 근데 그거 봐서는 이제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그 빠른 시한 내에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시권 안에 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정확하게 지금 어느 내용을 가지고 그 얘기가 된 건지까지는 아직 나온 바가 없어서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